금요일 격주마다 만나는 귀로 듣는 여행,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세린 작가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로드 야생운전의 공동 저자이자 여행 작가인 우세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오랜만이죠. 저희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지만 라라님들이 되게 많이 찾으셨어요. 맞아요. 어디 가셨냐? 그리고 왜 이렇게 결방을 자꾸 하냐? 아니 왜냐하면 12월 하면은 네. 나들이 많이들 가시고 막 맞아요. 여행하는데 또 그런 따끈따끈한 온천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왜 안 나오시냐 하셨는데 네.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되게 딱 필요한 그 알찬 코스를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지금 가기 딱 좋은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최근에 또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방송 못하는 동안 여행 정말 많이 다녀왔는데요. 아, 부러워라. 네. 네, 빅베어 레이크 여기서 가깝죠. LA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빅베어 레이크 다녀왔습니다. 빅베어 레이크는 사실 겨울철에 스키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맘모스 레이크 스키장이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됩니다. 빅베어 레이크. 빅베어 레이크. 빅베어 레이크의 분위기는 어때요? 네, 지금 가시면 제가 추수감사절 시즌에 갔었는데 이미 겨울이에요. 완전 진짜 약간 한국 겨울 느낌? 네, 너무 어. 춥고요. 한낮에 온도가 낮 기온인데도 핫시 40도 안팎이었어요. 핫시로요? 네, 저는 이거를 정말 예상을 못하고 LA에서 입는 것보다 조금 따뜻하게 입고 갔다가 네. 겨울 옷을 가족들 옷을 한 번씩 다 살 정도였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러면은 영하인 거잖아요. 맞아요, 영하권입니다. 아 진짜 춥구나. 좀 따뜻한 옷 이렇게 사놓으셨다가 입을 데가 없어서 못 입으신 분들 꼭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아끼는 진짜 어. 두꺼운 막 겨울을 막 이런 너무 해서 두꺼워서 못 입는 거. 또는 동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네. 그냥 정말 바리바리 들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사실 입으면 좀 눈초리도 받고 낮에 없죠. 너무 덥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 혹시 뽐내기로 원하시는 빅베어 가셔서 내가 가셔서. 이거 샀다라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빅베어 레이크에 또 스키장도 개장을 했다면서요. 네, 스키장요. 네, 사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그 개장을 하진 않았고 슬롭에 인공눈 뿌린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뭐 썰매 타시는 분들은 이미 많았고요. 오늘이죠. 빅베어 레이크 스키장들이 바로 오늘 12월 8일 기준으로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후로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스키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개할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너무 유명한 곳이죠. 이뇨 카운티에 위치한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LA에서는 차로 5시간 반쯤 북동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고요. 여기가 미국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이고요. 면적이 300만 에이커가 넘습니다. 면적이 큰 만큼요. 네. 그 고도에 따라서 권역에 따라서 이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색적인 풍경이 정말 곳곳에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1년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데스밸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나요? 와. 아니 데스밸리 저는 얘기로만 많이 들었어요. 아직 못 가봤는데 뭐 여기서 뭐 한여름에 누가 갔는데 쪄 죽었다 뭐 이런 뉴스로 많이 접했는데 데스밸리는 보통 어느 계절에 많이 가나요? 네, 방금 여름에 가신 분 얘기 나왔는데 네네네. 여기가 여름 최고 기온이 122도까지 치솟아요.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40mm 내외라서 정말 비도 잘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미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11월부터 지금도 성수기죠. 11월부터 4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저도 8월쯤에 간 적이 있는데요. 네. 어때요? 제가 그때 진짜 뭣도 모르고 8월에 갔다가 정말 차에서 내리면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리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고요. 지금 가시면 이 더위를 피해서 데스밸리 즐기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데스밸리여가지고 좀 뭔가 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네, 어. 이름 그대로 사실 데스밸리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네. 뜻이죠. 네. 보통 다들 그 서부 개척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데요. 탐험가이자 미래가 막막했던 20대 청년 윌리엄 루이스 멜리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골드러시 당시인데요. 1848년 겨울 어느 날에 서부 지역을 개척하던 멜리 그룹이 여기서 길을 잃었다가 그 탐험대원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빠져나오면서 이 멜리 씨가 굿바이 데스밸리라고 말을 하면서 이곳이 데스밸리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 데스밸리라는 이름을 붙인 맨리가 서부를 찾아서 탐험했던 이유가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금 때문에. 네, 맞아요. 오. 진짜 말 그대로 금 캐려고. 맞아요. 노다지. 노다지.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네. 당시 멜리 씨가 이제 위스콘신 주에 살았던 청년 29살 청년이었고요. 그때 직업이 사냥을 해서 모피를 팔았고요. 또 사냥을 할 수 없는 철에는 이분이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뭐 동물의 개체수도 감소를 했고 또 유럽에서 그 패션 유행이 바뀌면서 그 모피를 찾는 사람들이 또 적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의 위기에 처한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군의 미국이 그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나 갈까 했더니 그 대기자 줄도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와 도저히 할 게 없다. 난 정말 굶어 죽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못해서 서부로 가자, 황금을 찾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 황당하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군대를 가려고 했다가 대기자가 길어서 못 간다. 정말 꿈에 있는 일이네요. 금이나 캐자 해서 네, 서부로 금이나 왔다는 게 캐자. 더 재밌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탐험대가 보통 말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금을 찾나요? 금을 찾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딸그락 어떻게 서부로 이렇게 오게 되나요? 네, 일부는 이제 마차를 타고 산을 넘기도 하는데요. 이 네. 마차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마차가 그 짐만 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차 칸에 보면 그냥 정말 생활하는 캠핑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젊은 건강한 남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고 서부 개척하자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그 마차 안에 모든 걸 다 싣고 산을 넘고요.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밤에는 이게 지도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별을 따라서 이정표를 삼아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탐험대가 길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멜리 그룹도 LA를 찾아서 보통은 세크라멘토인데 LA 찾아서 오다가 데스밸리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데스밸리로 갈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길을 한참 헤맸던 그 곳이 바로 지금의 데스밸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때도 낮에 너무 더워서 먹을 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탐험대원 중에 한 명이 사망하기 이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약간 이름 따라간다. 노래도 왜 제목 따라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부에서 서부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탐험대원이었던 개척자들을 기리는 이름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분들을 일컬어서 포티나이너스라고 부릅니다. 포티나이너스? 무슨 뜻이죠? 미식축구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미식축구팀 이름이기도 하죠. 네네. 실제로 이 미식축구팀이 이 서부 개척자들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신을 좀 본받자 개척해 내가자 뭐 이런 느낌인가? 미식축구팀. 근데 이 데스밸리에서 저희가 꼭 가봐야 할 곳도 좀 추천해 주세요. 네, 데스밸리는 정말 불가사의한 지형이 많아서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요. 데스밸리에서 꼭 가셔야 되는 곳이 자브리스키 포인트입니다. 자브리스키 포인트. 네. 네, 영화 하성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가성의 화성으로 등장해서 이름이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데스밸리가 사막이라서 당연히 바다가 없는데 여기가 지형이 정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여기 갈색, 베이지색, 노란색으로 섞여 있는데 이게 파도가 쳐서 바다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와, 이런데 꼭 가보고 싶은데 어릴 때 우리가 배웠던 사구라고 하죠. 사구. 맞아. 사구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파도 모양처럼 생기면 와, 이런 거 한번 꼭 교과서에서나 봤는데. 약간 진짜 어른들,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네. 어른들이 가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수영하고 싶고 모래에서. 약간 영화 속에 나오는 막 그런 모습.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브리스키 포인트에 트레일이 또 가능한 구간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를 하시고요. 5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가 바로 나와요. 전망대 인근을 구경하셔도 좋고 짧은 트레일 코스 따라서 둘러보셔도 되고요. 한 5.5마일 정도 좀 넓게 돌아볼 수도 있고요. 여기 가장 유명한 봉우리 이름이 그 아까 멜리 씨 이름 따서 멜리 비컨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직접 가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간대. 네, 낮 시간대에 그냥 가도 사실 저는 멋있었는데 해가 뜨고 질 때 일출이나 일몰 때 가면요 그 색깔이 정말 다채롭게 변해요. 우와. 그래서 정말 다들
그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오는 사진이 딱 그때거든요. 네. 이 시간대 딱 네, 맞춰서 네, 네. 가서 자연이 연출하는 가장 아름다운 와. 파노라마를 황금색 파노라마 볼 수 와, 있습니다. 진짜 황금색. 음. 아니 근데 이 자브리스키 포인트에 가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겨울철에는 비가 가끔 오잖아요. 사막이지만 이 자브리스키 포인트가 그 퇴적감이랑 진흙이랑 실트가 좀 뒤섞인 지층이에요. 이런 지층들을 배드랜드라고 부르는데 비가 온 뒤에 여길 가시면 신발에 그 엄청난 양의 진흙과 그 석회가 다 들러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그 전날 비가 왔는지 좀 확인하시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 확인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자브리스키 포인트를 본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가 사진 찍기에는 너무 예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데스밸리 여행 사진 중에 새하얀 소금 분지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인데 바로 배드워터 분지입니다. 배드워터 분지. 네. 여기는 네. 어떤 거예요? 배드워터 분지는 서반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요. 지구상에서는 8번째로 낮은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86m 아래에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억 년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다가 뭐 지각 변동이 크게 몇 차례 있었고 물이 증발되고 지금은 소금 단층만 남아서 이렇게 새하얗게 소금 분지만 남아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 아니, 근데 이 배드워터 분지에서도 혹시 트레일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도 트레일이 가능하고요. 일단 출발 지점에서 그 새하얀 분지 만날 때까지가 한 20분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보다 더 멀리 가서 이제 새하얀 풍경 계속 담고 싶으면 한 왕복 1마일 정도의 트레일을 하면서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셔야 할 게 네, 여기는 네. 맑은 날 가시면 다 새하얗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사되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꼭 끼고 가셔야 돼요. 선글라스 필수로. 네, 네,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근데 이 배드워터 분지를 제 생각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딱 근데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거 혹시 주변에 있을까요? 네, 바로 있습니다. 오, 다행이다. 네, 단테스 뷰에 가시면 배드워터 분지를 정말 마음껏 볼 수 있는데요. 이 단테스 뷰는 해발 5,475피트의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는 배드워터 분지도 보이고 그 데스밸리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 단테스 뷰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단테스 뷰. 네. 뷰까지. 그리고 우리가 좀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맞아요. 데스밸리는 정말 각기 너무 다른 이색적인 매력이 있어서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도 꼭 가셔야 될 게 아티스트 드라이브를 가셔서 좀 드라이빙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티스트 드라이브요? 네, 이 길에 가시면 그 미술 그림 그릴 때 팔레트라고 하죠. 네. 그 팔레트에 다양한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것 같이 물감 짜놓은 것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코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지역을 그래서 아티스트 팔레트라고도 불러요.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철이나 붕소 등의 원소가 산화되면서 그 색깔이 다양한 파스텔 톤 느낌의 돌들이 이렇게 쭉 이어진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노란색이나 분홍색, 초록색 등의 다채로운 바위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인스타 각들이 많네요. 맞아요. 여기도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상상되는 게 한국에 가면 그 뭐지 봉피약 마을인가? 약간 봉피약이요? 그 왜 모르시나요? 몰라요. 혹시 모르세요? 봉피약? 이렇게 그림 벽화처럼. 네네네. 그 뭔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어. 거기처럼 되게 아름답거든요. 오.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색깔이 여러 가지로 있으면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파스텔 톤 산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멋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데스밸리 근데 사막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사막이면은 그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는 뭐 낙타까지는 아니겠지만 모래 언덕 같은 거 진짜 존재를 할까요? 네, 데스밸리에도 사막이 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데스밸리에서 사막이 1%밖에 안 된대요. 아, 네, 오. 정말 적죠. 네. 그리고 그 중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관광지화된 게 메스키테 플랫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타워즈 촬영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가장 특이한 풍경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예상치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갑자기 그 최대 한 98피트 높이에 이르는 모래 언덕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와. 정말 네 나타나서 정말 네. 그렇고요. 네. 특히 여기 가시면 좋은 시간대는 사실 일출이나 일몰 때인데 그때 모래 언덕이 붉게 물들거든요. 그때 가시면 진짜 너무 예뻐요. 일출 일몰 막 그렇게 있을 때. 오, 오. 너무 좋습니다. 트레일은 따로 없죠. 네, 트레일은 따로 없고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데스밸리를 또 우리가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맞아요, 좀 맞아요. 알려주세요. 예.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을 꼭 챙겨 가셔야 돼요. 물. 사막이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실제로 2014년 7월 6일에 영국의 배우이자 격투기 선수였던 데이브 르게노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어이구.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영화 해리포터의 늑대 인간으로 출연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아, 네네네. 해리포터에서 늑대 인간. 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죠. 오, 네,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배트맨에도 나왔고 어. 유명하신 그렇구나. 분인데 네. 이 자브리스키 포인트에 트레일을 하셨는데 깜빡하고 물을 안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격투기도 하셨으니까 체력도 강한데 이제 체력 같은 거 정말 중요치 않고 물 정말 가져가셔야 하는 게 이분도 열사병을 피하지 못한 채 이제 그런 진짜 안타까운 열사병에는 장사 없어요. 물 꼭 챙겨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네, 그리고 이 너무 데스밸리 안타깝네요. 남쪽에 또 유명한 온천이 있다고. 네, 온천 마을이 하나 있다고요. 네, 여긴 한인분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테코파라는 마을 자체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저 들어본 것 테코파? 같아요. 테코파. 이것도 이름이 좀 귀엽네요. 테코파. 베가스 어. 쪽에 막 맞아요. 여기가 라스베가스 가는 길목이 있어서요. 저는 사실 데스밸리 여행하면서 테코파를 갔지만 어떤 분들은 라스베가스 여행을 하면서 테코파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테코파 마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2시간 15분 정도 거리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가끔 관광버스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 관광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거의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분들도 온천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블리님도 갔다 오셨나 봐요. 테코파 온천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예. 아니 근데 관광 코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막 관광버스도 갈 정도면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관광 상품도 많고 혹시 구경거리도 많이 있나요? 어때요? 저도 좀 북적북적한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위기예요. 여기가 관광 코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한적한 분위기거든요.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뭐 기념품 가게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고 주유소도 네. 심지어 마을에서 한 9마일 정도 나가야 있을 정도로고요. 실제로 그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도 150명 안팎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겨울철에 온천을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이 유명한 매거진에서도 사실 한국 사람을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라스베거스 위클리라는 매거진에서 네. 이 테코파 마을을 가리켜서요. 아무것도 없지만 은하수를 포함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 한국인이 고대의 물을 느끼러 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국인들이 고대의 물을 느끼러 오는 곳.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되게 유명한 온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코파에 어딘가요 혹시? 네, 실제로 한인분들이 많이 가는 곳은 실내 유료 온천인 딜라이트 온천 리조트인데요. 여기 가보시면 생각보다는 작아요. 그 조립식 건물 4동에 개인용 온천탕이 하나씩 있는데 겉은 좀 허름해 보이지만 정말 온천탕 문을 열면 근사한 개인용 온천탕이 나타납니다. 와. 개인용 온천탕? 네네. 오. 또 시설이 너무 또 편리한 게 탕마다 샤워장도 다 각각 딸려져 있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료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여기가 요일마다 요금이 조금씩 다른데 1인당 25불에서 35불 사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와, 아니 지금 오블레인도 얘기하셨는데 2명 온천 포함 하루에 29불 뭐 시설은 약간 낙후됐지만 온천물 너무 좋다고. 근처 딜라이트랑 다른 데도 있지만 또 더 비싼 데도 있다고 하시면서 와, 정보가 되게 많아요. 베이커에서 들어가는 프리웨이 127번 지난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도로가 많이 유실되어서 대대적인 공사가 있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다고. 와, 이런 정보 진짜 한인분들 많이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정보가 작가님은 또 정말 세부적으로 이 자연 온천 또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온천이 또 유명한 마을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연 온천도 좀 찾아봤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있습니다. 이 딜라이트 온천 리조트에서 나와서요. 테코파 핫스프링스 로드 북쪽으로 한 0.8마일 정도 가면요. 무료 노천 온천인 테코파 머드베스가 나옵니다. 오, 와. 테코파 머드베스. 네. 진짜 머드 할 수 있는. 네, 머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와, 우와. 여기 사실 도로에서 온천이 바로 보이진 않아서 저도 조금 찾았는데요. 수초 보호 지역 건너길에 차를 세우고요. 그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한 300보 정도 걸어서 들어가면 노천 온천이 나옵니다. 수초를 지나가서 온천이 나온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 수초 보호 지역을 지나서 온천이 나온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거기 수초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 수초 보호 지역이라고 이제 표말이 있는데 그 수초 사이를 조금 지나서 걸어가면 그 수초들 한가운데 갑자기 온천이 탁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수초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색적이고 온천의 폭은 폭은 10m, 길이는 한 50m 정도고요. 사람들이 좀 처음에 주저하는 게 물이 불투명한 좀 잿빛이에요. 그래서 약간 물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유황 냄새도 정말 강하게 나기 때문에 좀 아이고. 주저하는데 근데 물 색깔이 잿빛인 게 온천 바닥에 그 화산재 성분인 벤토나이트 점토가 깔려 있어서래요. 아니, 이게 벤토나이트가 몸에 좋은 성분인 거 맞죠? 맞아요. 벤토나이트가 몸속에 있는 중금속과 화학 성분 제거해 주고요. 칼슘과 마그네슘, 철, 칼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나 피부병에도 좋고 소화불량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 보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진흙을 얼굴이나 몸에 좀 바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좋다고 하니까. 천연 되게 좋잖아. 피부에도 좋고. 근데 무료 천연팩이니까.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좀 할 것 같은데요. 물 온도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동안 좀 소개해 주셨던 그런 온천들처럼 혹시 좀 뜨거울까요? 네, 수온은 이제 화씨 104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95도 정도까지 떨어져서 미지근한 부분도 있고요. 수심은 얼음 무릎 높이에서 6.5피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 6.5피트 넘는 구간은 아이들 데려가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작가님은 또 자연온천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그렇죠. 몸을 이렇게 담그면 이건 진짜 찐이다 라는 느낌이 좀 오실 때가 있나요? 정말 맞아. 좋다. 맞아. 있어요? 있죠.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진짜 좋은 온천. 일단 물이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이렇게 유황 냄새 강하고 머드 있다 이러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바닥을 밟았을 때부터 되게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좋은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네. 여기서는 좀 더 있고 싶다. 피부가 어. 좋을 것 같아. 또 실제로 갔다 오면 한 3, 4일 정도는 정말 매끈매끈해요. 그래요? 진짜 효과가 있구나. 온천 하고 싶다. 와. 그런데 또 여기에 또 데스밸리 남쪽 여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빠삭하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맞아요. 또 북쪽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관광지가 남쪽에 몰려 있긴 한데요. 북쪽에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광지가 우베헤베 분화구인데요. 1.3마일 길이의 트레일을 걸으면서 거대한 화산 구멍 속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작은 크기의 분화구들도 몇 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분화구가. 아니 이 데스밸리 북쪽에도 히든 스팟이 하나 있다고. 자연 온천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테코파 온천 가보신 분은 많은데 한인분들 중에서 세일린밸리 온천이라고 이 데스밸리 북서쪽에 있는 온천 가시는 분들은 오. 잘 없으세요. 오. 여기가 그 데스밸리 주요 관광지에서 북서쪽으로 한 9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다들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가려면 정말 그 비포장도로 바위산을 한 4시간 정도 가야 에이. 합니다. 거의 사막 속의 오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꼭 왠지 한 가보고 싶은데요. 진짜 도전 의식. 어. 아니 근데 잠깐 님은 그 세일린밸리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직접 다녀왔고요. 어땠어요? 네. 정말 가는 길이 정말 빨래판 같아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는 게 아까 4시간이라 했잖아요. 네. 4시간 내내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가야 하고요. 왜냐면 그 크고 작은 돌이 정말 불규칙하게 땅에 박혀 있는데 차가 정말 요동을 치면서 가고요. 제가 그때 저희 차가 세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를 끌고 가는데 이런 승용차 끌고 가는 차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다 저희한테 엄지쳐. 어떻게 대단하다고. 그 표정이 어떻게 저런 차를 끌고 왔지 이런 표정이. 정말로. 네네, 정말. 사륜 구동으로. 네. 네. 그래서 준비하고 싶고. 여기 가실 때는 진짜 사륜 구동차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도 그런데 이 세일링밸리 온천이 국립공원에서는 좀 숨기는 곳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199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국립공원을 활성화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사막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일링밸리 지역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편입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세 가지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온천 관리인이 항상 온천에 상시 거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문객은 최대 30일까지만 여기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됐고 세 번째는 국립공원 지도를 온천에 표시하지 말 것. 네, 그래서 표시하지 말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국립공원을.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천에 와서 네, 자연이 망가진다든지 뭐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요 국립공원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곳이에요. 아니 그럼 이거 여기 자연온천인데 찾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혹시? 네, 가능한 게 또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구글에서 세일링밸리 웜스프링스를 검색하면요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구글에서 또 검색을 약간 하면은 눈가리가 아웅하긴 해요. 어차피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길과 모래길을 한참 달리다 보면요, 네. 그 박지로 표지 사인판이 하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인판도 세일링밸리 웜스프링스 이렇게 달면 안 돼서 이 박지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신들만의 표시로 박지를. 박쥐로. 여러분 아니. 박쥐 보이면 맞게 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네, 박지 나오면 거기 가서 이제 야자수 군락이랑 화장실이 보이면요, 네. 거기 인근에 주차하시고 온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작가님께서 또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셨다는데 뭘까? 놀라운 걸 보셨다면. 네, 제가 이거를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늘 얘기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그 온천에서 제가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온천 입구에 샤워 시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20대 남녀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분들이 나체족들이 정말 물 호스랑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자연온천에서 나체족 정말 이한 씨 바로 뛰어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 밑에 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자, 계속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 이렇게 관리까지 나체족들이 여러 명이 하고 계시는 건 또 처음이었고 또 그 옆에 바로 야자수에서 그늘 아래 온천탕이 하나 있는데 한 10여 명의 20대 청년들이 정말 떼창을 나체로 하고 계시고요. 얼마나 즐거웠나 봐요. 정말. 네, 그러고 그 옆에 이제 또 왜 그러세요? 다음 구절이 너무 웃겨요. 네, 어떤 남성분이 백인 남성분이 나체로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민망해. 진짜 제가 민망해. 바로 선글라스를 꼈죠. 어떡해. 근데 이렇게 또 부르는 호칭이 있다면서 이런 분들을? 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는데 미모도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시고요. 네. 이분들의 히피들의 전형으로 플라워 칠드런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그 꽃 F4 꽃미남이라고 하잖아요. 꽃보다 남자. 근데 맞아요. 플라워 칠드런. 아니 이분들이 하는 모임도 있어요. 버닝맨이라고. 그래요? 네, 버닝맨 그 모임도 있어요. 이분들이. 혹시 거기 가입돼 있나요? 지아 씨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버닝맨 모임이 있어서 막 네. 마뉴멘트 밸리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진짜 나체로 4박 5일 뭐 6박 7일 동안 자기들끼리 이런 히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여자고 남자고 다 벗으면서 생활하면서. 그렇군요. 우블리님이 지금 거기가 어딘가요?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어디 다시 알려주세요. 네. 지금. 네, 세일링밸리 웜스프링스 검색하시면 찾아가는 길 금방 나옵니다. 우리 그때 그분이 시안 씨였나요? 남자라고 남자. 어떤 남성분이 나체로 제가 아니라. 자, 근데 이렇게 저희가 나체족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나체분들은 되게 정말 행복해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갖고 있는데 어머머머 막 이렇게 그러면 더 웃기잖아요. 호들갑도 막 그죠?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아까 보자마자 이제 달리시는 분 보고 바로 선글라스 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를 꼭 챙겨 가셔야 되는 게 이 나체족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진짜 갑자기 등장하시는 왜냐하면 그 사실 인요 카운티가 조례상 나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연방소관이고요. 연방법에는 나체가 불법이라는 법률 조항이 없거든요. 불법이 아니고요. 네. 또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봐서도 LA 카운티, 산타바바라 카운티, 인요 카운티 몇 개 카운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 나체를 음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체족들이 이곳에서 나체를 무얼 하든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혹시 세일링밸리 온천에 대해서도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세일링밸리 온천은 위치에 따라서 아래, 중간, 위 세 곳으로 나눠지는데요.
아래동네 온천에는 일출탕과 크리스털탕이 있고요. 여기 수온은 한 104도 정도로 뜨끈뜨끈하고 여기 수질도 관리를 너무 잘해서 아까 청소하시는 분들 있다 했잖아요. 네네 나체로. 나체로. 네. 네, 너무 잘 하시고요. 이 중간 지점에는 미지근한 온천탕이 하나 있고 위쪽에는 마법사탕과 화산탕이 있습니다. 마법사탕. 네, 이 마법사는 세일린밸리 온천을 처음 개발한 사람의 별명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데스밸리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도 소개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책 구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가비오타와 솔뱅 여행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귀로 듣는 여행 우세린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2주 뒤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